안녕하세요. 도시남자의 도시남자입니다. 자, 오늘 아우디 A6 타러 왔는데요. 아우디에서 오랜만에 신차가 나와서 기대가 크고 또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한번 거두절미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이날 사실 시승 자체는 굉장히 짧았어요. 대신 전문가분들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A6에 적용된 아우디의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참석한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우디 코리아 상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면이구나. 자, 이렇게 기자님들 대상으로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세션은 바로 아우디 MMI 시스템입니다. 이 MMI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의 약자이고요. 더 뉴 아우디 6에서는 완벽하게 새롭게 바뀐 MIB2 버전의 MMI 시스템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시승을 통해서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좀 더 많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대략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모니터의 우측을 보시게 되면 이제 MMI 모니터고요. 상단부에 있는 모니터는 10.1인치, 하단부에 있는 모니터는 8.6인치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화면은 버추얼 콕핏입니다. 자, 이제 우측에 있는 MMI 화면부터 제가 직접 차로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모니터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측에 있는 MMI 화면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에 있는 구성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눈에 너무 익숙한 부분이죠. 마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아이콘들이 쭉 있게 되는데, 이 아이콘들은 단순히 이 순서에 딱 맞게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배치 또한 가능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조작을 해보셨겠지만 단순히 터치만 되는 방식이 아니라 진동이 오는 햅틱 방식을 저희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햅틱 방식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날로그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것도 아우디 MMI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내비게이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위성지도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위성지도 사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큰 건물들은 3D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도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도로를 마치 내 눈앞에 옮겨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MMI 시스템에 있는 내비게이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더불어서 아우디 커넥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티팩 기능까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수입차는 내비게이션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많이 벗어나서 실제로 사용하기도 너무 수월해졌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만 좋으면 의미가 없겠죠. 이제 수시로 목적지를 검색을 해야 될 텐데 MMI 시스템에서는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터치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부 터치 패널이 이렇게 키패드로 변경이 되고 쉽게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행 중에는 역시나 이 글자를 쓰기가 너무나도 어렵겠죠. 그럴 경우에는 간단히 모든 부분을 터치 패널로 바꿔서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도 쉽게 목적지 입력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MMI 내비게이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인식률이 너무나도 좋죠. 지금처럼 꼭 정자로 쓰지 않아도 조금 비뚤게 써도 다 인식이 돼서 목적지 검색이 많이 편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음성 인식으로 또 입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사용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편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홈 버튼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메뉴 중에 또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주차 부분이죠. 360도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360도 카메라를 누르고 저렇게 3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 주변으로 360도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표시되는 이 차량은 감성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차량이 비상등을 작동시키게 되면 이 화면상에서도 비상등이 점등이 되죠.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또 브레이크 등까지도 같이 점등이 됩니다.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충족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화면으로 넘어와서 아래쪽 하단부 터치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모니터를 보시면 한눈에도 알 수 있다시피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공조 장치 있는 부분의 맨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버튼이 한 4개 정도의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버튼을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일 때 옵션이 많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버튼이 꽉 차 있잖아요. 옵션이 없는 경우는 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때. 자,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이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저 부분이 꽉 차지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단축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차에 있는 기능들을 단축키로 조정할 수 있을 뿐이 아니라 뭐 음악이라든지 라디오 채널, 그 다음에 차량 정보 모든 많은 부분들을 단축키로 저장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 패널을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지문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 모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하단부 모니터에 있는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꾹 눌러주시면 상단부와 하단부 모니터가 전부 다 전멸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모니터를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켜지게 되겠죠. 자, 이러한 편리한 버튼을 아래 하단부 모니터에 감아놨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좌우 온도가 따로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4전 에어컨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근데 이거를 하나로 싱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의 모션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싱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좌우의 온도를 설정을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다시 벌려주는 모션만 하게 되면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이나 풍량 조절도 한 번 한 번씩 클릭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부드럽게 위아래로 내리기만 하면 쉽게 변경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은 공조장치의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단부 모니터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노출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점점 버튼 좌우로 리어랑 오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열선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편하시겠죠. 그럼 열선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좌우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제 좌측에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점 옆에 있는 부분에 이제 열선, 스티어링 열선 버튼이 위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편하게 좌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하단부에 비상등이 있는 스위치는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터치 패널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 모델에서는 아날로그 버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측 모니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좌측 모니터는 버추얼 콕핏인데요. 자, 이번 더 뉴 아우디 A6에서는 버추얼 콕핏 플러스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서 이 레이아웃을 3가지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가장 일반적인 클래식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시키게 되면 이 글자, 숫자가 약간 바뀌었어요. 조금 더 누워졌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드존 구간이 더 빨갛게 표시가 돼서 더 스포티한 운전에 적합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버추얼 콕핏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레이아웃이죠. 다이나믹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마치 레이싱카를 타고 있는 것과 흡사한 유형의 이 타코미터랑 속도 게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특히 다이나믹 버튼일 때 뷰 버튼만으로 이렇게 인포메이션 화면을 크게 또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와 그 다음에 오락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버추얼 콕핏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추얼 콕핏의 3가지 레이아웃은 드라이브 셀렉트, 그러니까 운전 모드 변경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MMI 상에서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드라이브 셀렉트 상에서 변경을 하시게 되면 그냥 저기 기어를 표시해주는 지금 P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 P 하단에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글자로만 표시에 대한 설명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설명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